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목요일 오후, 최영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큰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닭볶음탕에 배추김치,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깻잎장아찌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챙기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재민이가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으니 든든하게 먹어야지. 영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36살이 된 아들이지만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소중한 자식이었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워낸 아들이니 그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영자 할머니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신도시의 깔끔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우리 재민이 참 잘 컸구나. 이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오설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나타난 설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환한 미소까지. 누가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의 전형이었죠. 어머니, 이렇게 또 음식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항상 고마워요. 설이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영자 할머니의 손에서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재민이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주시면 마중 나갔을 텐데. 재민은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어요. IT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동네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죠. 괜찮다, 괜찮아. 지하철도 편하고 운동 삼아 오는 거야.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설인이 즉시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재민 씨가 요즘 정말 바빠하세요. 제가 영양제도 챙겨주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음식까지 가져다 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설이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왔고 재민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재민아,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영자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아요. 설인이가 잘 챙겨주니까 든든하죠. 재민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재민 씨를 제가 잘 모셔야죠.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효부를 며느리로 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주변 어르신들은 모두 며느리 걱정, 고부 갈등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재민이 급한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네요. 잠깐만 전화 받고 올게요. 거실에는 영자 할머니와 설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 순간 설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설인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아까까지 고마워하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거든요. 아, 그래. 다음엔 그럴게. 그리고 음식도 그만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냉장고도 작고 솔직히 저는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깔끔한 반찬 가게 음식을
더 좋아하거든요. 서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재민이 돌아왔습니다. 서린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재민 씨, 전화 끝났어요? 어머니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재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린이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요.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을 목격한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린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다시 아들 집을 방문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요청한 대로 미리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죠.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저희가 뭘 준비할 게 있나요? 전화 속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지난번 일이 혹시 오해였나 싶어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치만 조금 담아서 가져갔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영자 할머니는 긴장되는 마음을 달랬어요. 괜찮을 거야. 서린이도 처음이니까 서툴 수 있지. 현관문을 열고 나온 서린은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괜찮으셨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서린은 영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재민이 노트북을 들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잠깐만요. 이 메일만 보내고 인사드릴게요. 재민은 바쁜 듯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서린이 영자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재민 씨가 정말 바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요. 제가 최대한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우리 재민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나 봐.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써야죠. 어머니께서 키워주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서린의 말은 정말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민이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일이 생겼네요. 괜찮다,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린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민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기고 아침도 거르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맙구나, 서린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그때 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잠깐 나가봐야겠어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것 같아요. 재민이 급하게 나간 후 거실에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린을 지켜봤습니다. 또 서린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린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잘하시긴 했는데 정말 연락 없이 오시면 안 돼요. 저희도 예정이 있거든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미뤘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 그럼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요.
서리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냥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집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서리는 잠시 멈췄다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음식 가져오는 것도 그만해 주세요. 저희 냉장고 작은 거 아시죠? 보관할 공간도 없고 솔직히 집도 더러워져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러워진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서리는 약간 당황한 듯 하다가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포장도 예쁘게 된 것들 있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서리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실 때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저희 아파트 이웃들도 있고. 아시죠?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누추해 보인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비싸지 않아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재민 씨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재민 씨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 사이에서만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 돌아온 거였죠. 서리는 마치 연기를 하듯 즉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재민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서린이 즉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민 씨, 수고했어요. 어머니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리는 마치 영자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도 동의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차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갈게. 영자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현관까지 나와서 신발을 신는 영자 할머니를 보며 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재민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자주 오세요. 우리 서린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영자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이중인격 연기 앞에서 자신이 너무도 무력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재민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어 도시락통에 담고 있었어요. 서린이 음식 가져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엔 조금만 가져가자. 영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작은 통에 멸치볶음과 김치 조금만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아들 걱정이 더 컸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서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세요?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서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락 안 하시고 오셨네요. 아, 미안해. 급하게 나와서 깜빡했어.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민이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해서 멸치볶음 조금만 만들어 왔어. 서리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재민 씨는 회의 중이에요. 거실로 들어선 영자 할머니는 소파에 놓인 화려한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장식과 고급스러운 가죽이 눈에 띄었거든요. 와, 예쁜 가방이네. 새로 산 거야?
서린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 이거요? 어제 받았어요. 샤넬 클래식이에요. 700만 원짜리거든요. 서린은 가방을 자랑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700만 원?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이었거든요. 재민 씨가 승진 축하로 사준 거예요. 정말 예쁘죠? 서린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통에서 멸치볶음을 꺼내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서린은 소파에서 가방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서린아, 물 좀 줄 수 있을까? 영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네, 잠깐만요. 서린은 귀찮은 듯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린이 생수병을 건네주는데 영자 할머니가 받으려다 손이 미끄러졌던 거예요.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물방울 몇 개가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샤넬 가방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고급 가죽에 물자국이 생겼어요. 서린이 그것을 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안해. 내가 실수를. 영자 할머니는 황급히 행주를 가져와 가방을 닦으려고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서린은 가방을 들고 물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물자국이 생겼어요. 정말 미안해, 서린아. 내가 배상할게. 얼마든지.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상이요? 서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700만 원을 배상하신다고요? 어머니 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데요? 영자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7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서린은 점점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으시네요. 왜 이렇게 덜렁거리세요?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서린아, 진정해. 내가 정말. 영자 할머니가 다가가려고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린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또 뭘 망가뜨릴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서린이 흥분한 나머지 영자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예상보다 세게 밀린 영자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몸을 받치려다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아야. 영자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목을 붙잡았어요. 서린도 자신이 한 일에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넘어지신 거잖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영자 할머니는 아픈 손목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목이 아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재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바닥에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린이 즉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이 물 받으시다가 실수로 넘어지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민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당황했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어. 손목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 받으시다가 병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워졌나 봐요. 재민은 바닥에 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더 위험하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거짓말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설인이 마치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손목을 다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 병원 갔다 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재민이 말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영자 할머니는 아픈 손목을 감싸며 일어났습니다. 설이는 가방을 들고 물자국을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다행히 가방은 큰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재민은 가방의 물자국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가방에 물이 묻었네. 설이나, 괜찮아? 네, 다행히 심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니까요. 설이는 이해심 많은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픈 손목을 붙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손목 아프시면 꼭 병원 가보시고요. 재민이 배웅했어요. 설인도 현관까지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정말 조심하세요. 걱정되네요. 영자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에게 밀려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혼자 넘어진 것처럼 둘러대는 설인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게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붕대에 감긴 손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는 인대가 늘어났다며 2주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시죠? 응, 인대가 좀 늘어났대. 별일 아니야. 영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다치시게 해서. 재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재민아, 사실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어머니. 뭔데요? 설인이가 나를 밀었어.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방에 물이 묻었다고 화를 내면서 나를 밀었어. 그래서 넘어진 거야.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재민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인이는 어머니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신 거라고 했는데요. 재민아,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말로 설인이가 밀었어. 재민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넘어지면서 기억이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설인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아들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재민아,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설인이를 제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리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니? 영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어서요. 설인이한테도 물어보고. 됐어. 영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어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설인도 함께였죠. 어머니, 어제 전화 때문에 걱정돼서 왔어요. 설인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설인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재민이 아내를 위로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설인이한테 물어봐. 어제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인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나를 밀었잖아. 가방에 물 묻었다고 화내면서 영자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밀었다고요? 설인아, 울지 마. 재민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설인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잖아요. 재민 씨, 괜찮아요. 설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기억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내 기억이 틀렸다는 거야? 영자 할머니는 분했어요. 재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인이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어요? 설인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설인에 대한 칭찬을 들어야 했어요. 영자 씨, 며느리 보기 정말 좋으시네요. 어제도 며느님이 마트에서 어머님 드실 것들 한아름 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영자 씨네 며느리만큼 효부가 없어요.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신다니까요. 영자 씨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며느리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자 할머니는 속이 뒤틀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설인의 가면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병원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은 물론이고 설인이 차갑게 대했던 날짜와 상황들을 수첩에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10월 15일, 설인이가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함. 집이 더러워진다는 말. 10월 22일, 연락 없이 오지 말라며 차갑게 대함. 11월 3일, 가방 사건. 밀려서 손목 다침. 병원비 27,000원.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다친 손목 사진도 찍어두었어요. 붕대 감은 모습, 병원 진료 기록까지 차근차근 보관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영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편 설이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비싼 과일을 사서 영자 할머니에게 가져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라며 효부 이미지를 쌓았어요. 재민 앞에서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게 하는 게 어떨까? 정말? 그럴까? 재민은 걱정스러워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설이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아들은 며느리 말만 믿고 주변 사람들은 설인을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칭찬하고 자신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증거를 모으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렸습니다. 설인의 가면이 언젠가는 벗겨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밤마다 영자 할머니는 아픈 손목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이 믿음이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나면서 재민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설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단순한 오해로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재민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거실에서 어머니와 설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거였죠. 어머님, 미리 연락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설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재민은 화장실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설인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설인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과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재민은 설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설인의 행동이 정말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재민은 대학 동기인 장도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바쁘니?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좀 이상한 상담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틀 후 재민과 도훈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민은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설인이한테 밀렸다고 하시는데 설인이는 부인하고 있어. 그런데 최근에 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도훈은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설인이가 나 없을 때 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다른 것 같아. 우연히 들었는데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재민아,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감정이나 추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 자기 집에 CCTV나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거든. 다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 내가 아는 보안 컨설턴트가 있어. 유태경이라고. 정말 실력 있는 친구야.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일주일 후 재민은 유태경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태경은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꽤 복잡하네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집주인의 권리예요. 그럼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민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화장실이나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은 피해야 해요. 둘째, 나중에 법적 증거로 쓰려면 설치 과정과 녹화 내용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고요. 태경은 재민의 집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과 부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음성 녹음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설인이가 눈치채지 않을까요? 재민이 걱정했어요. 전혀 모를 거예요. 이 카메라들은 볼펜 크기보다도 작거든요. 책꽂이나 장식품 사이에 숨기면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설치 작업은 설인이 친구들과 쇼핑하러 나간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태경은 전문가답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했어요. 거실 책장에 하나, 부엌 찬장에 하나, 그리고 현관 쪽에 하나 더 설치했어요.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이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재민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자신의 집 거실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했어요.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것도 녹화가 되는 거죠? 네, 모든 내용이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저장돼요.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기록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태경은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민 씨,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만약 정말로 부인께서 어머님을 학대하고 있다면 그 장면을 보시게 될 테니까요. 재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 주 화요일, 재민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면서 설인에게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잘 모셔드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설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대답했어요. 재민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집을 지켜봤습니다. 곧 어머니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왔던 거죠. 제발 어머니 말씀이 틀렸기를. 재민은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2시, 재민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곧 어머니가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아내를 잘못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어머니 말씀이 사실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오후 2시 10분, 영자 할머니가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작은 보온 도시락을 들고 계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세요?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설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의는 지키고 있었죠. 어머니, 들어오세요. 재민이 있니?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늦을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메라가 거실 전체를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고 음성도 완벽하게 들렸거든요. 영자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닭볶음탕을 만들어 왔어. 재민이가 좋아하는. 어머니. 설인이 거실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또 음식 가져오셨네요. 응? 뭐라고? 영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설인은 소파에 앉은 채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음식 그만 가져오시라고. 재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설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재민이가 좋아하니까.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하긴요. 짜고 기름지기만 해서 재민 씨도 별로 안 먹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음식 맛없어요. 재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던 설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영자 할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안 가져올게. 설인은 더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 했죠? 저희 아파트에 이런 옷 입고 오시면 창피해요. 설인아.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설인아예요? 며느리라고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700만 원짜리 가방 망가뜨려 놓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고 재민은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런 설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했어. 돈을 모아서 배상할게. 어머니 연금으로 언제 모으실 거예요? 설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나오는데요? 10년이 걸려도 못 모을걸요? 그래도 됐어요. 설인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나이 들어서 말도 안 통하고. 그 순간 설인이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700만 원짜리 가방 또 망치면 직접 갚아야 해요.
알겠어요? 설이나 제발. 영자 할머니가 뒤로 물러섰어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설인이 영자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영자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아야. 재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계속 녹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설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저희가 싫어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재민이가 걱정돼서. 영자 할머니가 흐느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그냥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재민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열쇠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설인이 말하다가 재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설인은 즉시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설인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설인이 당황했어요. 재민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설인이 영자 할머니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설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다 봤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에게 한 짓을 다 봤다고. 여보, 오해야. 이건. 설인이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 재민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오해야? 어머니를 밀치고 욕하는 게 오해야? 영자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재민은 설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여보, 제발. 닥쳐. 재민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짓, 10배로 갚아줄 거야.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0배가. 무슨 소리예요? 700만 원 가방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혔지. 그럼 내가 7천만 원으로 너를 망가뜨려 주겠어. 재민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민 씨, 제발 진정해요. 우리 이야기해봐요. 설인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재민은 이미 장도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도훈아, 증거 확보했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전화 저편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 녹화 파일 잘 보관해둬. 재민은 전화를 끊고 설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이제 끝이야. 어머니한테 한 짓을 법정에서 똑똑히 밝혀줄 거야. 설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거든요. 장도훈 변호사가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그는 녹화 영상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증거야, 재민아. 노인학대와 상해, 협박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도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설이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재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설이나 용서는 없어.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 받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내 명품 컬렉션 전부 처분할 거야.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매각해서 기부하겠어. 뭐? 설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 물건들을 왜 처분해? 내가 어머니를 괴롭힌 이유가 바로 그 700만 원짜리 가방 때문이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내 명품들을 다 없애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도훈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서린 씨 단독 명의로 된 물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할 수 있어요.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치품에 대해서는 법원도 관대하게 봅니다. 안 돼.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은 아들을 챙기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짓밟았잖아. 재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재민아, 너무 심한 건 아니니? 어머니, 이게 심한 거예요? 재민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재민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서린의 드레스룸에 있는 명품들을 모두 목록화했어요. 에르메스 가방 8개, 샤넬 가방 5개, 루이비통 지갑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각종 명품 구두와 의류들까지 총 가치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였구나.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샀지만 이렇게 많은 명품을 사모으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도훈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명품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판매업체를 통해 하나씩 처분했고 그 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어요. 재민 씨,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고마워했어요. 이 돈으로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민은 기부 영수증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그 명품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는구나. 두 번째 복수는 서린이 타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월 200만 원짜리 리스 차량이었는데 재민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반납했어요. 여보, 차까지 뺏으면 나는 어떻게 다녀? 서린이 울며 불며 애원했어요. 지하철 타면 돼. 어머니도 70 가까운 나이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데 33인 내가 못할 이유가 있어? 재민은 단호했습니다. 서린의 보석류도 모두 회수했어요. 결혼반지를 제외한 목걸이, 귀걸이, 팔찌들을 모두 매각해서 영자 할머니의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그동안 받으신 스트레스 치료도 받으세요. 재민이 통장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복수는 공개 사과였습니다. 재민은 양가 친척들과 서린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모임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민이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 서린이가 그동안 어머니께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대형 TV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린이 영자 할머니를 밀치고 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서린이가 이런 아이였어?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린의 어머니가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서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알려졌던 자신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서린이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재민의 말에 서린은 떨리는 다리로 영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사과해. 사과문을 준비해 왔잖아. 재민이 종이를 건넸어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동안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리고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어머님을 밀쳐서 다치게 하고 욕설을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업신여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은 결국 오열하며 바닥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서린을 보니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단호했습니다. 서린아, 이제야 너의 진짜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어.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린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영자 할머니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원짜리 가방 한 개 때문에 시작된 일이 7천만 원의 대가로 치러지는 순간이었어요. 공개 사과가 끝난 다음 날 장도훈 변호사는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민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감정적 복수는 끝났고 법적 정의를 실현할 차례야. 먼저 경찰서에 노인학대와 상해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동시에 법원에 서린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죠. 영자 할머니께서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해. 이틀 후 담당 형사인 강영석 경찰이 서린을 소환했습니다. 오서린 씨, 노인학대 및 상해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서린은 파란 얼굴로 경찰서에 나갔어요. 그동안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정신적 충격이 컸거든요. 피의자 오서린, 지난 11월 3일 시어머니를 밀어서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석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서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사는 증거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서린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편 재민은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도훈아, 재산분할은 최소로 하고 싶어. 서린이 받을 게 없도록 해줘. 가능해. 서린 씨가 가정폭력 가해자니까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볼 거야. 특히 혼인 중 서린 씨 명의로 구매한 사치품들을 이미 처분했다는 것도 유리한 증거가 돼. 더욱 치명적인 것은 서린의 사회적 평판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이었어요. 공개 사과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서린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오 과장이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며. 그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죠. 서린이 참여하던 주부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모임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백화점 VIP 고객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명품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밝혀지고 평판도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서린은 재민에게 매일 애원했어요. 하지만 재민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서린아, 내가 어머니가 용서를 구했을 때 들어줬니?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 늦었어.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자 할머니와 재민, 그리고 장도훈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린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음이 영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어요.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이 70에 가까운 노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오설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민사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 서린은 법정에서 오열했어요. 벌금과 위자료, 그리고 사회적 매장까지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이혼 조정에서 서린이 받은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어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한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결국 서린은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가야 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명품들도, 타던 고급차도, 사교계에서의 지위도 모든 것을 잃었죠. 이 웬수야. 서린의 어머니가 딸을 맞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이야. 서린은 친정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7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한편 영자 할머니와 재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 재민아?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러워했어요. 당연하죠.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고맙다, 재민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몇 달 후, 서린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저 사람이 시어머니 학대했다던 그 사람 아니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는 시선과 소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반면 영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재민아, 그래도 서린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를 괴롭힐 때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재민은 단호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0만 원짜리 가방에 물 몇 방울이 튄 것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7천만 원의 대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거든요. 가면은 아무리 완벽해도 영원히 쓸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서린이 몸소 보여준 셈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